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또 멋지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있고요. 의미 있는 뭔가 특별하고 남다른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날씨가 좀 추워지는, 겨울이 되면 당연히 추워지는 건데, 예년 같으면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해도 되지만, 올해는 사실상 날씨가 추워지는 것에 대한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올해 1월 달부터 우리나라에서 시작돼서 이제 봄, 여름, 가을까지 왔잖아요. 이게 이제 더웠다가 추워지는 때에 코로나가 어떻게 활동하는가에 대해서 한 번도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름 동안 더운 날씨에는 다 야외 활동을 주로 많이 했잖아요. 또 집안에 있더라도 더우니까 창문 다 열어놓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공기의 순환이 되어서 코로나균이 있더라도 그냥 이렇게 다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고 또 야외에서 그냥 소멸되고 주로 이랬는데, 추워지면서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또 창문을 다 닫고 생활을 하고 감기나 이런 것들과 같이 겹쳐지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심상치 않아요. 어제 코로나로 전 세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41만 2,423명입니다. 세계. 그 중에 사망자가 6,156명이 코로나로 돌아가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어제 검사한 게 오늘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숫자입니다. 검사를 6,002명을 했습니다. 6,002명. 거의 안 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6,002명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중에서 확진자가 91명입니다. 100만 명당 검사자 순위가 100만 명당 검사 순위를 이제 전 세계의 통계를 다 내거든요. 근데 100만 명당 검사 순위가 우리나라가 124위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11위, 12위 이 정도 되는데 세계. 그 정도 되는 경제 대국이 코로나 검사를 얼마나 안 하고 있으면 세계 124위를 하고 있냐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60명이다, 70명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절대로 검사자 수는 발표 안 합니다. 확진자 수만 발표합니다. 국민들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정은경 씨가. 질병청인가요? 질병청.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기만하고 있어요. 지금. 절대로 우리나라는 검사를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확진자 숫자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를 많이 하면 확진자는 많이 나와요. 이거는 공식이에요. 전 세계가 지금 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뭔가 자기네들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광화문 집회했을 때는 또 18,000명, 19,000명 이렇게 검사했거든요. 한 2만 명 좀 넘어가게 검사했어요. 그러니까 19,000명, 2만 명 이렇게 검사하니까 200 몇십 명, 300 몇십 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검사 수를 확 줄여가지고 6,002명을 하면 91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딱 나오잖아요. 6,000명 해서 91명이 나왔으니까 이것의 3배를 검사한다고 하면 6일은 6일, 638, 18,000명을 검사하면 확진자가 9일은 98, 93, 270명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월 15일 날 광화문 집회 때 수치하고 지금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진자가 줄은 게 아니라니까요. 검사를 작게 하니까 확진자 수가 작게 나오는 거예요. 이러다가 자기네가 뭔가 또
코로나를 통해서 이득을 봐야 되겠다 생각하면 검사를 많이 하면 어느 지역에 가서 한 3만 명을 검사한다 그러면은 뭐 한 300명 가까이 나오겠죠. 저는 우리나라에 적어도 아주 미니멈으로 잡으면 우리나라에 한 7, 8%는 퍼져 있다. 좀 넉넉하게 잡으면 15%는 그러니까 한 5%에서 15%는 이 코로나가 지금 번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검사를 안 해주니까 아니 우리나라가 진단 키트도 많이 만들어가지고 외국으로 수출도 하잖아요. 그거 진단 키트 한번 검사하는 것 그것도 간단하다고 하던데 10,000원이면은 10,000원 내외면은 할 수 있는 그 진단 키트를 수출까지 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는 검사도 안 해주는 이것이 말이 되나요? 이거 국민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진짜로. 목소리를 내야 되고 분노를 표출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검사자 수를 밝혀야 돼. 이게 확진자 수 밝히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확진자 몇 명 확진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몇 명 검사에서 몇 명 나왔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을 무시하고 있는데 두고 보십시오. 언제까지 무시할 건가. 오늘 말씀은 잠언 23장 6절입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진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은 먹지 말아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왕의 진미를 주면서 먹으라고 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먹지 않습니다. 열흘 동안을 안 먹어도 얼굴이 빛이 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음식은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육신도 음식을 먹고 살지만 우리의 영도 양식을 먹어야 돼요. 육신은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밥에다가 고기에다가 라면이나 김치, 된장국 이런 거 해가지고 음식을 먹고 있는데 신앙인들의 영의 양식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잖아요. 근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안 먹어야죠. 그죠? 먹으라고 한 것은 먹어야죠. 근데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부득부득 어기고 먹었다. 그러면 그게 선악과거든요. 하나님이 금하신 거,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으면 그게 선악과인 거예요. 그 결과 망하는 거거든요. 이 시대도 똑같아요. 지금도 영적인 선악과가 있잖아요. 율법신앙. 하나님이 금하신 거, 하지 말라고 한 거. 그것을 하면 그게 바로 선악과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은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말씀하시면서 동물들은 뭘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며 새는 어떤 걸 먹고 먹지 말고 물고기는 어떤 걸 먹고 먹지 말고 이것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먹을 것은 이런 것들은 거 먹고 먹지 말 것은 이러한 것을 먹지 말아야 된다. 자, 그러면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은 이게 뭐겠어요? 악한 거거든요. 나쁜 거거든요.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 이게 뱀의 음식이에요. 용의 음식이고요. 이 사단이 가져다주는 이 나쁜 것들이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아담과 하와처럼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은 먹지 말아라. 눈은 성경에서 영으로도 나오죠. 7영, 7눈, 7뿔 이런 게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5장에. 그러니까 7눈, 눈은 곧 영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있는 자의 음식 또는 설교 이것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듣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약속의 사람인 거예요. 이거를 구분해내는 사람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인치실 자이고 인맞은 자의 증거라는 겁니다. 들어야 될 것과 듣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야죠. 아무 데나 가서 그냥 재림신앙을 뿅가게 증거한다고 아무한테나 가서 그거 들으면 되겠어요? 근본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면 그게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은 거고 선악과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진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은 진찬, 진수성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푸짐하게 차려놓은 것을 보면 탐하게 되죠. 욕심도 생기고 먹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런데 그것이 선한 눈, 선한 영을 가진 약속이라면 우리가 마음 놓고 얼마든지 먹어도 되지만, 들어도 되지만 악한 눈을 가진 자의 음식 먹지 말고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